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리우현입니다. 네. 각도기 각상주입니다. 네. 많이 뭘 집으셨나 봅니다. 오늘 쪽집게라고 쪽 아니요, 하고 뭐 집어 주셨는데요. 별로 그렇게 뭐 쪽집게처럼 하질 못해가지고. 왜 저기 반도체 몰빵 하신다면서요? 문제는 아직 몰빵을 못했다는 게 문제죠. 예. 시장이 벌써 10%도 넘게 올랐는데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빠질 때마다 또 사면 되죠, 뭐. 안 빠진다. 그러면? 아니 뭐 지금 내가 살 때 뭐 요만큼 지금 요 정도 상승할 걸 보고 산 거 아니니까요. 좀 아직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대세 상승 안 오는데 이번에는? 아니 대세 상승이랑 상관없이 난 반도체는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기다리면 정고점, 그러니까 사상 신고가를 낸다고 보거든요. 내가 사는 종목이. 중간 신고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아니 뭐 금방 살 거예요. 금방 살 행운을 빕니다. 굿럭. 오늘도 샀는데 뭐 오늘도 뭐 조금씩 뭐 그러세요? 올라도 막 삽니다. 저는 불타기 일명 불타기라고 불타기. 네.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고. 이렇게 형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괴로워할 때 전 몰빵 주식으로 이렇게 괴로워할 때 네네. 그때 이렇게 괴로워할 때를 찬스로 해가지고 사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딴 거 내가 갖고 있는 바람에 네이 뭐 이상 거 그거 또 팔았더니 잘 가네. 짜증 나가지고 팔았더니. 이게 하시는 게 일반인처럼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도 있고.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뭐 한두 개는 저도 뭐 이렇게 급등주 막 사고 그래요. 샀다가 팔고 뭐 손절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뭐 다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또 그러겠습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네. 코인도 하고 그러죠. 자, 오랜만에 뭐 이렇게 쪽집게가 저한테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건 아닌데. 네, 기분이 흐뭇하네. 밀리는 것처럼 해야 또 다음에 또 내가 세게 또 하니까 이게 좀 밀당이 좀 돼야지 사람이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우리는 이기진 못했어. 시장 네. 셉니다. 제가 원래 시장이 외국인이 끌고 가면 못 쫓아가요. 지금 거의 이제 11%예요. 연초 대비. 오늘도 외국인이 9,6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1월에만 거의 한 7조 정도를 산 건데. 7조 정도. 네, 뭐 이렇게 사주면 솔직히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네. 지금 뭐 파는 게 개인밖에 없으니까요. 진짜 힘드네. 10%를 못 따라잡네 지금. 근데 뭐 지금 만약에 수익률을 못 냈다고 뭐 크게 뭐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좀 있으면 또 순환매 돌아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도주처럼 뭐 가진 못하겠지만 다른 종목들 지금 막 쩔이 돼 있는 것들도 조금씩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또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지고 뭐 사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게 투자를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뭐 항상 뭐 작년에도 그랬어요. 오늘 그 시장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오늘 지수는 그 거래소가 0.62% 상승해서 2,484, 거의 뭐 2,500선. 그러니까 전 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2,500이 전 고점이거든요. 저번에. 그렇죠. 맞아요. 12월 달인가가 2,500이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추세가 전환되는지를 보려면 뭐 선행지수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금리도 좀 보고 선행지수 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좀 보자 이런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금리는 일단 이제 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고 선행지수도 뭐 주가가 돌면 돌죠. 일단.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거는 이제 2,500을 돌파하면 정고점 돌파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흐름들이 확실하게 잡히죠.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차트 보면 아름답습니다. 쌍바닥이야. 쌍바닥 12월 달 막판에 확 밀리면서 쌍바닥 정확하게 딱 찍고 비슷한 자리에 쌍바닥 찍고 쭉 흘러가다 쌍바닥 찍고 쫙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진짜 망가지는 종목만 아니면 사서 들고 계시면 수익이 납니다. 자, 저는 일단 뭐 심리 지표 중에 하나는 인버스가 레버리지를 바뀌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간에 지금 뭐 좋습니다. 뭐 세간에는 뭐 또 누구죠? 마이클 버리는
굉장히 지금 또 50% 하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슛 잡고 있네. 무섭긴 하더라고. 슛쟁이 아니야, 슛쟁이? 아니 근데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면 좀 무섭더라고. 그런 얘기하면 워낙 그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성향. 그 누구죠? 그 맨날 닥터둠이라고 맨날 나와서 하시는 그 교수님? 그분은 이제 좀 쓰임새가 다 돼가지고 미국의 교수님 있잖아요, 루비니. 네, 마이클 루비니. 이제 루비니 말은 안 믿는데. 네. 마이클 버리가 그럼 좀 무섭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승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등장이라고 지금은 뭐 아직은 뭐 박스권 내지는 뭐 반등하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할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하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전통적으로 초장에 증권사의 예상치는 다 깨질 것이다. 뭐 2600에서 그렇죠. 2650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안 맞을 가능성이 있죠. 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초에 증권사 전망이 2600에서 높은 곳이 DB 투자증권이었나가 2900이었거든요. 네네. 그쪽에 맞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거의 다 틀린다.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항상 계속 그러지 않았나? 맞은 적이 있었나? 그런 게? 3번 중에 1번은 맞아요. 3번 중에 1번 맞습니까? 증권사 근데 이번에는 틀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도 10월달에 너무 쫄아 있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심리적으로 쫄아 있으면 이거 숫자를 계산할 때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0.31% 상승 741로 마감했고요. 뭐 690억 개인이 매수를 했고. 여기서는 또 외국인이 별로 사질 않고는 있어요. 코스닥? 19억 샀고 기관이 580억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거래소 대형주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들어오는 게 있고 일단 외국인이 살 때 뭐 큰 자금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큰 종목부터 매수를 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대형주들이 지금 수혜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진짜 대형주 안 갖고 있으니까 따라잡기 힘드네. 진짜. 뭐 대형주 올라갈 때는 지수를 저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쩌리 대형주 좀 샀어요. 쩌리 대형주가 어떤 거? 있습니다. 쩌리 대형주. 그거. 쩌리 대형주. 오늘 좀 오른 거 아닌가 그거? 제가 사니까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더 사고 싶었는데 올라서 못 샀어. 네. 그런 건 쩌리들은 미리 사야 돼. 올라서 사면 못 먹어요. 쩌리들 미리 안 올랐을 때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더 이상 뭐 빠질 거 없다 싶은 주식 중에 대형주. 네. 대형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운수창고가 3%, 의료정미 1%, 서비스업 1%, 통신업 1% 올랐습니다. 운수창고는 HMM이 6%, 뭐 이제 매각 얘기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서 6% 상승을 했고요. 페노션, 한진칼, 뭐 대한항공 등도 한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의료정밀에서는 뭐 덴티움이 3%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치과 관련된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좀 핫하고 좋습니다. 중국하고 연관돼 있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이제 네이버가 3%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도 1%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뭐 성장주, 그러니까 대형 성장주니까요. 뭐 이런 또 흐름에서 나스닥이 올라가거나 금리가 좀 떨어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작가 같더니 꼭 물어보는 게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갖고 있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물어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는요 너무 분산을 많이 해가지고 네이버가 이제부터는 더 좋지 않겠어요? 두 중에 고르라면 저는 안 갖고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주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이나 내일. 한번 뭐 다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이 SK텔레콤이 오늘 오래간만에 3% 상승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한 업종은 철강, 금속하고 운수장비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하고 고려아연 등이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이제 실적을 내놨었던 현대차는 오늘 현대기아차는 다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기아차도 기록적인 실적을 내놨던데. 네, 오늘 뭐 현대모비스하고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2% 넘게 실적을 발표하고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 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늘어났거든요. 14조 9천억 정도 났고 영업이익도 뭐 무난하게 예상치 정도 뭐 조금 뭐 예상치보다 덜 나왔는데 그래도 동기 대비 전기 대비해서 다 24%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600억. 당기 순이익도 뭐 한 6,300억 나오면서 뭐 분기 실적은 뭐 꽤 잘 나왔는데 뭐 전날 또 상승한 것도 있고 사실 어느 정도 빼딱 꼼뿔리 돼가지고 선반영이 좀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저기 뭐 전공을 불허하셨어요?
아니요, 펜타콤플리. 저기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네, 발음 아주 훌륭한 듯합니다. 네. 모르겠어. 워너 저번 주에도 써먹었기 때문에. 네, 워너 발음을 못 들어봐. 저번 주에 안 계실 때 써먹었어, 펜타콤플리. 네. 네. 그리고 기아차가 오늘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현대차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아차 실적도 뭐 아주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4분기에만 23조가 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26조, 뭐 순이익도 2조 6천억, 그렇지. 순이익도 2조 원. 네. 뭐 전분기에 좀 안 나왔었던 거는 뭐 이제 그때 충당금 썼던 부분이 있어서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충당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환율 영향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제가 오전에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정용진 애널리스트한테 확인해봤더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영업이익이 한 40% 환율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빠진다는 얘기네. 1분기에 빠지죠. 환율이 지금. 그렇죠. 환율이 지금 1분기 그냥 그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환율 효과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뭐 현대차에 이어서 주저하는 정책으로 상당히 기아차도 오늘 그 5천억 자사주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세다. 향후 그 절반은 소각하고 절반은 보유. 이건 뭐 반반. 뭐라고? 프라이드 반. 양념반이네. 양념반으로 절반은 소각하고 절반은 뭐 보유하겠다고. 규모가 커가지고 좋다 했더니 그런 기사에 있었는데 그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2,500억 소각이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진짜 장족의 발전이라고 봐야죠. 그래도 그렇죠. 그 정의선 회장이 3세잖아요. 3세로 오면서 그래도 이 주주하고 어떻게 이제 좀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그래도 해외에서 좀 배워서 그런지 좀 아는 게 아닌가. 뭐 현대인이네. 이게 중요한 거 이걸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덜 꼰대네. 그러지. 네. 꾸준히 딱 뭐 매 분기마다 뭐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큰 의미가 없진 그런 건 아니지만 효과가 좀 떨어진다. 네. 정례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해주세요. 정영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각도기가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지. 이제 또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멋진 회사 만들고 영웅으로 갑시다. 그쵸. 영웅 됩시다 그냥. 아니 시대적 영웅 됩시다. 할아버지 다음으로. 좀 이제 앞으로는 그쪽을 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주환원. 환원뿐만 아니라 어제 지배구조 개선. 타 방송 가서 막 열내고 왔어요. 컨셉을 그쪽으로 잡아. 거의 뭐 쌍욕 할 뻔했어. 너무 갑자기 막 우리 사회자께 슬슬 건드리더라고. 아니 뭐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배당만 해주면 외국인들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일부러 나를 건드렸어. 일부러 의도적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주주 평등주의 아닌가요? 그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럼 해외 주식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해외 가서 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내가 열받아가지고 해외 주식 사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거 좀 크게 생각해라. 그렇게 해야 돈이 더 들어온다. 돈이 더 들어와야 주가가 더 올라가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쉬워야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기업 생태계들이 활발하게 돌아간다. 그 생각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각도기님께서 지배구조 전도사로 나서가지고 지금 없어. 유튜브계 지배구조에 대해서 있어요? 있어. 그때 그 신규식. 네. 그분은 조금 이제 훌륭하시긴 한데 셀럽은 아니잖아요. 셀럽은 아니잖아 그분이. 훌륭하신 그분이 뭐 대단하신 건 맞는데요. 뭐 좀 말을 거칠게 해라. 그러니까 좀 네가 보니까는 뭐 이렇게 뭐 치어리더 같은 사람 필요하거든. 내가 보니까 네가 뭐 어디 앞장서는 똘마니 같은 그렇지.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필요하죠. 그런 점잖은 양반 같은 사람 말고 너같이 저작거리 느낌 나게. 지금 판이 깔렸어 지금 보니까는 이 시대가 그런 거를 또 잘 받아줘요. 그럴 때 해야지. 해야 돼 진짜. 왜냐면 뭐 하잖아요 지금도 뭐 SM도 그렇고 밥통 회사도 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난 들썩들썩 해 진짜. 해보고 싶어. 확 그냥 다 인수 그냥 안 되면 인수해버리고 말이야. 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일단 다음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국내 그 4분기 성장률도 나오고 했는데 뭐 미국도 뭐 성장률도 나오고 국내도 나오는데 국내는 0.4% 감소를 했습니다. 성장률이 4분기에. 그래서 뭐 수출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다 트리플 한파라고 해서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거의 그때 코로나 때 3월 2분기에 안 좋았을 때만큼 지금 뭐 안 좋고요. 코로나 초기 그때를 제외하면 거의 37년 만에 지금 최악의 분기다 이렇게. 근데 또 주가는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선반영되고, 예, 선반영되고 네. 미리 반영된다는 거. 지금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은 뭐 지금 그 2.8%, 2.9% 분기 성장을 했는데 뭐 주택 침체 부분을 뭐 제고하고 소비, 뭐 정부 지출 부분에서 다 커버한 걸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미국이 좋긴 하지만 뭐 두고 봐야 된다.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매를 맞고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로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오픈 AI 요즘 핫하잖아요. 챗 GPT라고. 네. 예. 그 부분을 좀 보면은 그동안 이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되는데 며칠이 걸렸냐 이걸 따져보니까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 3.5년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1999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3년 반이 걸려서 100만 명의 유저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챗 GPT는 5일 걸렸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20년 전이고 지금은 이제 22년도이기 때문에 뭐 네. 정보의 확산 속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어플 같은 거의 확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직접 비교는 뭐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여하튼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새로운 그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네. 고객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증시학도 TV가 100만 구독자 달성 몇 년 걸리겠나? 100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챗 GPT에 물어볼까? 오픈 AI에? 한번 물어봐. 증시각도기 TV 100만 구독자 달성. 미리 물어봤어. 각도기 아냐고 내가 모른대. 각도기를 왜 몰라? 각도기는 각도기인데. 아니 그 증시 각도기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얘가 2021년도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마 유명하지가 않았었나 봐. 그렇네요. 걔 21년도 이후권 걔가 모르거든. 네. 자, 구독자분들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 AI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약간 재밌습니다. 쳐보시면. 네. 뭐 쌍방향은 아니지만 네이버나 뭐 구글에 하는 것보다는 뭐 원하는 정보를 바로 주는 거니까 선택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또 정보가 뭐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는. 예. 보통 정도 정보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닌가. 아직 뭐 더 발전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새로운 뭐 AI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니지만 뭔가 트리거가 지금 작동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서비스가 되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삶의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주가에 영향이 크게 미치니까 예.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돈 버는 기업은 사실 없어서 그렇죠. 이건 돈 벌려면 쉽지 않아. 네. 네. 조금 돈 버는 회사들은 좀 잘 찾아야 된다. 네. 지금은 테마주다. 테마주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최근에 계속 좋았는데 뭐 1분기에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이 많습니다. 뭐 하이닉스는 뭐 연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전년도까지 디램의 과잉 재고를 막 처분하기 위해서 막 폭탄 세일을 했지 않습니까? 막 40%씩 막 할인해서 팔고 그랬는데 최근에 요거를 좀 이제 멈춘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4분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깎아서 네. 뭐 물론 깎아서 팔긴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하락률이 많이 이제 줄어든 거기 때문에 네. 예.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디램의 공급이 뭐 한 95% 정도는 지금 세계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그렇죠. SK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공급 조절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부진하지만 공급을 그만큼 줄여놓기 때문에 뭐 디램 가격의 하락은 조금 1분기 정도가 뭐 막 큰 틀에서는 뭐 막바지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있습니다. 컴퓨터 업글 하실 분은 빨리 해야 되겠네. 요즘에 노트북도 싸더라고요. 네, 컴퓨터 업글 하실 분은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잠시 이제 움츠러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옴니아라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26년도까지 연평균 5.8%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메모리가 6.9%, 시스템 반도체는 5.9% 성장할 거다 해서 메모리가 좀 성장 폭이 좀 클 거다. 예. 그 중에서도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가 9.4%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돼서 가장 좀 크게 성장하는 부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챗 GPT, 뭐 인공지능, 5G, HPC,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가 필수되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서비스를 하려면 뭐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는 그러니까 사이클로 간다. 20년, 22년 초까지 땡겨서 지금 비어 있는 거지 결국은 우상향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이제 반도체 얘기 제가 서로 이제 말씀 좀 했는데 분명히 다시 신고가를 낸다 반도체는. 오늘 그 인텔의 실적 조커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한 10% 내외로 인텔 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인텔 얘기를 저기 네이버 카페 증시각도기에다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씨 인텔 어떻게 막 이렇게 지금 질문이 쏟아지길래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또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답변 드릴게요. 인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나가 인텔 나가. 인사이드 아니고? 인텔 인사이드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지금 파악한 바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설계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인텔, 네. 참 인텔 여러 번 속을 썩여서. 근데 이제 24년도가 더 관건이에요. 지금보다는. 네. 안타깝습니다. 인텔. 그리고 이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비자 24개국 뭐 영국, 미국, 한국 등 뭐 18개국 이상에서 10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 자동차 구매 계획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표를 보면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은 구매자가 많은 거고요. 100 이하면 구매자가 적은 건데 지난 12월 달에는 거의 70. 이게 작년 7월 달에는 120 가까이 됐었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뭐 급전 직하에서 뭐 10월 달에는 63까지 떨어졌다가 12월 달에는 70으로 이렇게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월 달에 좀 올라오겠는데요? 그러면? 1월 달에 소폭 올라올 수 있죠. 네, 주식 팔아가지고 차 사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네. 그거는 좀 두고 봐요. 레버리지 쓰는 분들은 완전히 그냥 죽어놨기 때문에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좀 등락이 좀 세게 있는데 그래도 글로벌은 좀 낮더라고요. 7월 달에 103까지 올라갔다가 10월 달에 77까지 내려갔거든요. 바로 뭐 수직 하락을 했었는데 변동폭은 우리나라보다 좀 적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반응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12월 달에는 84로 우리나라는 70이었거든요. 그래서 84로 뭐 나쁘지 않다. 뭐 물론 100 이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보다는 뭐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바로 이게 뭐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구매 심리가 많이 꺾였다 지금 현재. 한번 좀 덜커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1분기가 고비가 되겠네요 자동차 회사들. 왜냐하면 뭐 이건 진짜 큰 내구재잖아요. 뭐 자동차 한번 사는데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바꿔 차를? 보통 아니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래? 아니 왜냐면 리스 이런 것들은 3년 기간이에요. 리스를 안 해보셨구나. 조금 이렇게 좀 어려서 출생 배경이 좀 기름져요. 저가 지금 제가 우리나라 차 타고 있는 게 8년 됐어요.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3년, 5년 됐다. 아니 평균, 난 평균을 얘기하지. 이게 제가 평균을 얘기 드린 거고요. 부잣집 아들이라 좀 다르죠. 접근성이 그리고 좀 다음 소식은 제가 좋아하는 그 가나 초콜릿. 이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롯데제과에서 올린다는 그런 좀 비보가 20%나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지금 다른 데 벌써 다 요즘에 옛날에 다 올리고 안 올리고 있는데 롯데제과의 분위기를 좀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재료 그 월드콘 이런 거하고 월드콘 마가레트 이런 거를 다 10에서 막 20%씩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올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유는 어떤 물류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린다는 게 참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한데 먹는 장사 편해요. 이렇게 자리만 잡으면 자리 잡기까지가 어렵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나치판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가나 초콜릿은 나한테 세뭉텅이를 주더라고 며칠 전에. 오르기 전에. 그렇죠. 이게 이제 아직 오르기 앞으로 이제 올랐으면 이제 나침반처럼 알뜰한 사람은 나한테 안 줄 거야. 앞으로. 내가 가나 초콜릿 좋아하는 걸 알고 내 옆자리잖아요. 이렇게 세 개 큰 걸 주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답을 했습니다. 말로 말고 다른 걸로.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2월 달에 한 2,600까지 도전을 한번 해보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600조 가면 전년도 수익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큰일 났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오늘도 주말 상승했기 되십시오. 때문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